지금의 10만 원을 만약에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는 20년 후에 제 생각에는 3, 4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만 원을 통장에다가 넣지 말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까먹고 있으면 20년 후에 버킨백 하나를 와이프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더라고요. 앞으로 한 30년 후, 50년 후를 생각해봐도 그냥 비트코인을 다 팔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1인 1비트가 있다면 노후까지 이 1비트를 지켜낼 수 있다면 아마 부자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재미삼아서 쓴 글인데 아까 그 크루거 형님 스탠포드 매스매틱스 그 PhD 박사님 그분이 쓴 글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쓴 글인데 이게 버킨백이라고 합니다. 저는 봐도 뭐 모르겠죠. 네, 이거 많이들 좋아하나 봐요. 네,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백인 것 같고 그러니까 듣기로는 에르메스 매장 가가지고 버킨백 하나 주세요 하면은 없어요 이런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얘네 에르메스 가가지고 잘 안 팔리는 상품들을 막 사야 된대요. 그래서 실적을 막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500만 원이라고 한다고 치면 대략 뭐 한 2, 3천만 원어치 사야 되나 봐요. 이것저것 뭐 잔뜩 사가지고 실적을 사야 이제 좀 버킨백 좀 살 수 있을까요? 하면 조용히 이렇게 꺼내준다고 합니다. 뭐 저도 잘 몰라요. 뭐 한 번도 사본 적 없고 그런 백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냥 뭐 재미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킨백 사실 저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냥 한 10만 불이라고 할게요. 버킨백이 뭐 그냥 여기저기 보니까 12,000개 생산한다고 하는데 한 5, 6만 개 정도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한 5만 개라고 칠게요. 와, 이렇게 5만 개씩이나 생산을 하는데 그렇게 물량이 부족한가요? 네,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부자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한 10만 달러까지는 지불을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겠죠. 요즘에 달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한 1,370만 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뭐 샤벨블랑 뭐 술인가 봐요. 뭐 자기가 뭐 하나 마셔봤다고 합니다. 이거는 100바틀밖에 안 남았대요. 100병밖에 안 남아서 지금 한 병에 15,000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앤디 워홀의 마를린 먼로 프린트가 있나 봐요. 네, 요거는 3,000개가 남았나 봅니다. 이게 67년엔 작품인가 봐요. 이게 한 개에 25만 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마를린 먼로 그림인데 글쎄요. 요런 거를 25만 불 주고 산다고요? 뭐 앤디 워홀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BAYC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아세요? 네, 뭐 보드 요트 클럽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약간 좀 그런 느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요거 NFT 투자하신 분들 지금 만약 혹시나 이거 사신 분이 있다면 가격 엄청 떨어졌죠. 뭐 거의 뭐 똥값이 됐는데 NFT 같은 거 사지 마시고 웬만하면 알트코인도 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버킨백을 10만 원에 사는 방법이잖아요. 10만 원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10만 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버킨백이 한 1,350만 원? 1,500 넘지 않나요? 제가 얼마인지 잘 몰라가지고 얼마인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만 원으로 살려면 일단 1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면 됩니다. 한 14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그냥 편의상 0.001개 샀다고 치겠습니다. 네, 요만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잊어버립니다. 까먹어야 돼요. 까먹기 쉽지 않은데 까먹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뭐 잘 안 쓰는 계좌 같은 거에 뭐 넣어두시거나 네, 아무튼 20년 동안 잊고 살면 그리고 20년 후에 짜잔 하고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 20년 후에 0.001비트 팔면은 네, 버킨백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0년 후에 할머니가 되겠지만 네, 저도 와이프한테 버킨백 하나 0.001개 매도해가지고 되게 팔기 싫을 것 같긴 한데 네, 와이프를 위해서 네, 이거 팔고 버킨백 요때는 하나 사줄 생각입니다. 근데 버킨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좀 피 좀 주더라도 매장에서 못 구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버킨백 사겠다고 뭐 쓰잘데기 없는 거 3천만 원어치 살 수는 없잖아요.
개인 간 직거래 같은 걸로 백화점에서 만나서 거래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서 와이프한테 선물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의 10만 원을 만약에 그냥 통장에 넣어뒀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는 20년 후에 제 생각에는 뭐 한 3, 4만 원 정도밖에 가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만 원을 통장에다가 넣지 말고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까먹고 있으면 20년 후에 버킨백 하나를 와이프에게 선물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한번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반대로, 버킨백을 재테크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샤넬백 뭐 이런 거. 샤넬백은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우니까. 그럼 이거를 샤테크라고도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요즘엔 샤테크 다 죽었죠. 롤렉스는 아직도 좀 오픈런 하는 것 같아요. 오픈런은 안 하고 요즘에는 뭐 예약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뭐 롤렉스 시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하는데 요즘에는 뭐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서 줄 서서 가는 것보다는 맞나요? 네, 온라인으로 예약해서 뭐 가서 산다고 하는데 뭐 예전만큼의 인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네, 코로나 때 진짜 장난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샤테크 하는 것처럼 버테크죠. 버킨백을 재테크로 샀다. 그럼 지금 뭐 한 0.1개 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 1,500? 한 개 얼마죠?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1,500만 원? 요 정도 할 것 같긴 한데 버킨백을 사서 20년 후에 판다고 치면 정말 모르긴 몰라도 0.001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 0.001개도 이게 재테크로 백을 사는 거면 진짜 비춥니다. 그냥 나는 너무 사고 싶었다 해서 사면은 뭐 나의 욕구를 위해서 돈 쓸 수 있잖아요. 뭐 플렉스라고 하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샤넬백을 사거나 버킨백을 사는데 난 이거 재테크로 산 거야. 뭐 요런 거는 별로 이치에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재테크를 위해서라면 가치 저장 수단인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물론 가격 오르죠. 그리고 지금 뭐 한 1,500만 원 한다고 치면 20년 후에 뭐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뭐 얘네도 한 1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몇 년 더 있다 사주면 됩니다. 네, 아무튼 뭐 얘네도 오르는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뭐 연 한 10%? 뭐 엄청난 속도로 올리던데 특히 막 롤렉스 엄청 올리더라고요. 뭐 한 1년에 한 20% 올릴 때도 있고 미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다들 사니까 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놨지만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네, 죽자고 덤비진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좀 긴 글을 하나 썼거든요. 제목은 네, 죽을래? 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 와이프랑 이렇게 저는 사이가 되게 좋은 편이라서 서로 대화를 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와이프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앞으로 평균 수명이 되게 많이 늘어났대. 앞으로 막 100살, 120살 이렇게 수명이 늘어났는데 우리는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너 건강 관리 잘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와이프가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됐거든. 나는 그 전에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들 이런 생각하죠. 100살? 어우, 됐거든? 난 그때까지 살고 싶은 생각 없거든? 내가 원하는 사람만 100살 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수명이라는 게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건 좀 관리하면서 100살까지 사냐, 아니면 관리 안 하고 100살까지 사냐, 아니면 뭐 일찍 죽고, 뭐 늦게 죽고, 이거는 뭐 하늘의 뜻이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지, 120살까지 살지, 수명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죽을 거야? 그런 건 뭐 말이 안 되잖아. 목숨은 하늘이 정해주는 건데 뭐 네가 그럼 뭐 죽을래?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좀 진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전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좀 일을 많이 하고 돈도 열심히 벌어서 제가 예전에도 말 많이 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가 이제 한 15년 된 것 같거든요. 15년 전에 대학을 졸업할 때 2009년, 10년? 뭐 요쯤 될 것 같은데 이때 대학을 졸업하면서 5천만 원을 모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대학 다니면서 보통은 좀 학자금 대출이 많잖아요. 네, 저는 뭐 대출 1원도 없었고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뭐 장학금 다 받았습니다. 전액 장학금 받고 다녔고, 그러니까 장학금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전액 장학금은 잘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 내내 전액 장학금 받아서 뭐 장학금, 등록금 걱정은 없었고요. 그리고 학원 강사를 과외랑 학원 강의를 그냥 학교 다니는 내내 했어요. 정말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밤 12시 반까지 대치동에서 강의하고 아침에 운동도 하고 9시부터 또 강의 들으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 생활을 한 3, 4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저한테는 수중에 5천만 원 있더라고요. 지금 5천만 원과 15년 전에 5천만 원은 정말 다른 돈입니다. 완전 차원이 다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때부터는 뭐 솔직히 돈 걱정은 많이 안 하고 살았어요. 겨우 5천만 원 갖다 그러냐. 저는 한 달에 뭐 100만 원 쓸까 말까 했거든요. 그런 저한테 5천만 원 있다는 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경제적 자유를 얻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이후로는 딱히 뭐 돈 내가 앞으로 뭐 해 먹고 살지? 나 앞으로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은 안 한 것 같아요. 뭐 얼마나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이지. 저는 뭐 솔직히 이때가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뭐 절대적인 금액은 지금 뭐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가 체감상으로는 훨씬 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을 떠나서 물론 돈 걱정은 지금도 많이 하지만 뭐 먹고 살 걱정까지는 아니죠. 그냥 뭐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인 거지 생계 걱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하지만 30년 후, 50년 후를 생각하면 사실 솔직히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 역시도 제가 2005년부터 재테크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학 다니면서도 이때부터 주식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기업 분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기업 분석 보고서도 되게 많이 쓰고 이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뭐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2025년이네요. 20년 됐네요. 네, 20년 동안 이러저러한 먹고 살 걱정들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주식은 별로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별로냐?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게 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뭐 불가능까지는 아닌데 개인이 외국 계좌, 뭐 미국 주식 산다? 매우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그냥 ETF 통해서 조금 그냥 묶음으로 좀 살 수는 있었겠지만 펀드라고 했죠. 그때는 방카슈랑스 뭐 그때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 주식을 사긴 되게 어려워서 국내 주식만 봤었는데 정말 제가 기업 분석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제가 진짜 수백 개의 기업을 되게 면밀히 다 들여다봤거든요. 이때 진짜 대단했네요. 학원 강의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이게 기업 분석도 하고 진짜 연애도 하고 이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국내 기업 중에서 괜찮다 싶은 거, 뭐 제가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한국공항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완전 초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BR이 이때 제 기억으로 한 0.2였고요. 그리고 퍼는 한 2?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치 번 돈이면 얘 시총이랑 똑같았어요. 얘네 자산 가치 다 팔아도 주식을 다 사가지고 팔면은 뭐 한 80% 남는다는 뜻이죠. 엄청난 저평가였거든요. 이렇게 저평가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오르더라고요, 잘. 뭐 지금 요즘엔 뭐 관심 없어서 잘 안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주식은 진짜 너무 어렵구나. 내가 밸류에이션 아무리 잘해도 주식이 가는 건 다른 문제구나. 차원이 다른 문제구나. 이런 걸 좀만 느끼고 이 다음부터는 좀 사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뭐 제가 가르치는 데 재능도 있는 것 같고 그때만 해도 스타 강사가 되게 유행했던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가 스터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되게 유행이었어요. 뭐 손주은, 이범, 뭐 이런 김기훈 이런 스타 강사들 붐이 일었을 때라서 그래 나도 한번 강사로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했었고 네, 덕분에 그래도 좀 이르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좀 돈을 좀 비교적 잘 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노후에 근데 이런 거 하면서도 제가 2010년에 제 나이로 한 만으로 30살이거든요. 만으로 30살 때부터
그래서 사업이 그래도 괜찮게 잘 됐어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뭐 안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일기연으로는 마음속으로는 불안함이 되게 많았어요. 아,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일할 순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한 2017년부터 한 2022년까지 요때는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한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러면서도 사실 좀 답답했어요, 많이. 여러모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분명히 평가 이익은 되게 높아졌거든요. 내가 산 것보다 훨씬 시세도 오르고 많이 높아졌는데, 그렇다고 팔아가지고 이거 현금화 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또 세금도 많이 붙고, 아, 이게 분명히 부자가 돼가는 것 같긴 한데 돈을 번 건 맞나? 뭐 이런 깨름직함?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도 한 30년 지나면 그때는 좀 노후 아파트가 될 텐데 괜찮나? 이런 것들이 좀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을 때 토지 투자를 좀 좋아하게 됐죠. 땅은 뭐 50년이 지난다고 해도 뭐 건물이 늘지 토지가 낚는 건 아니니까, 그나마 부동산 중에는 토지 투자가 제일 괜찮구나 하면 토지 투자가 저한테 매력으로 다가왔었는데, 2021년부터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저도 뭐 알트코인 뭐 이런 거 뭐 이상한 것들, 디파이 뭐 이런 것들 다 해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뭐 한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동안 투자하면서 보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이더라고요. 결국엔. 그리고 20년 후를 우리가 아무도 기약을 못 하는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느꼈던, 이게 좀 20년, 30년 후에 좀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주식이 없나, 이거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이제 제 눈엔 안 보였어요. 뭐, 삼성전자 또한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삼성전자도 뭐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끼케야 한 10배, 20배 올랐을까요? 그 정도를 바라고 투자한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을 생각하면은, 앞으로 한 30년 후, 50년 후를 생각해봐도, 그냥 비트코인을 다 팔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축에 대한 부담, 뭐, 투자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확연하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노후 걱정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저는 뭐 총 세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돈 걱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건강,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가 나 혼자 늙는 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이때까지 같이 건강한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노후의 돈 걱정은 조금 많이 덜게 된 것 같아요. 만약에 1인 1비트가 있다면, 이 노후까지 이 1비트를 지켜낼 수 있다면 아마 부자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건강에 관심이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았어요. 제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이가 59살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젊은 나이인데, 지금 저랑 1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이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진짜 안 하셨거든요. 당뇨도 있으셨고, 제가 중학교 때 바람나서 나가서 좀 혼자 사시다가, 그러니까 시력도 다 잃으셨어요. 장님으로 살게 된 거죠. 당뇨 합병증으로 뭐 다리도 썩어가고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그 모습을 뭐 따로 살아서 뭐 가까이서 맨날 본 건 아니지만 종종 뵐 때마다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죠. 저희 아버지이긴 했지만 저한테 완벽한 반면교사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이 좋은 아빠, 좋은 가장, 좋은 남편이 제 꿈이었어요. 네 꿈이 뭐야? 그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가장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정말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가족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냥 모든 걸 다 잘해야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꿈은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도 그건 좀 유효한데, 저희 아버지하고 그냥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아빠 아니죠. 네, 처자식 버리고, 제가 중학교 때 애들이
지금 큰애 제 나이쯤 됐을 텐데 제가 지금 제 큰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쯤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집 나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좀 해도 너무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러셨습니다. 이미 제 나이에 당뇨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제 나이 근처쯤부터 백내장 맞나요? 네, 백내장 와가지고 시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노년에는 장님이 되셨는데 이런 아버지를 가까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건강 관리는 진짜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같은 거 저는 20살 때부터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뭐 오메가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 때 이런 거 잘 안 챙겨 먹잖아요. 네, 저는 20대 때부터 이렇게 한 주먹씩 영양제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이때부터 운동을 진짜 거르지 않고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운동을 아예 안 하고 살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운동은 꼭 챙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은 자신할 수 없으니까 네, 관리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네, 저는 뭐 사실 뭐 지방으로 온 이유도 가족이 좀 이유가 되게 크거든요. 저는 지금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강남 살다가 전라도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몇 년 됐을까요?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년. 뭐 처음엔 적응하기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적응이 좀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강남 살래, 전라도 살래 하면은 저는 그냥 전라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데 와서 살고 있는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 없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가족하고 좀 더 많이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남 살 때에는 애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 될까 말까 했는데 요즘에는 뭐 매일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좀 축복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인생이 지방으로 이사 간 다음에 좀 많이 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좀 그래도 비교적 어렸을 때 사업이 좀 잘 돼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호사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옛날 우리 나이로 46살이고 만으로 45살이거든요. 그럼 30년 전을 생각해 보면 16살, 대략 한 중3 되거든요. 중3. 30년 전에 중3. 이때부터 제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하기 시작했거든요. 밤 12시에 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또 12시에 자고 이 쳇바퀴 도는 삶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진짜 딱 30년 됐는데 저는 이때 공부를 진짜 너무 처절하게 해가지고 꿈을 아직도 꿔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듣는 꿈, 공부하는 꿈, 이런 꿈 진짜 많이 꾸거든요. 여러분도 학창시절 꿈 꾸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꿈이 너무 생생해요. 심지어 뭐 성적표 받았는데 뭐 몇 점 받는 뭐 그런 느낌이 아직도 네, 생생합니다. 근데 이게 3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30년이 이렇게 빨리 가나요? 정말 그저 놀라운 따름입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뭐 만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한 살 깎아줬으니까 45살인데 30년이 지나면 그때는 70대가 되겠죠. 70대 중반. 75세가 되는데 와, 이거 시간이 이렇게 빠른데 나 이대로 그냥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죽으면 너무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90살까지 산다고 치면 딱 반을 사는 거죠. 45살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뭐 수명이 많이 연장돼가지고 한 135살까지 산다. 그렇다고 치면 한 3분의 1을 산 거죠. 뭐 여기 어디쯤 어딘가에서 죽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좀 진짜 진심으로 인생 2막을 좀 본격적으로 준비해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었는데 45년 동안 나름 되게 알차게 살아왔는데 무언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서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 뭐 한 60대 형님들, 저랑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던 때도 있고, 물론 제가 아둔한 면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진짜 죽어라 연애하고 뭐 놀기만 했던 때도 있었어요. 네, 진짜 정말 신나게 놀았죠. 끝판까지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 때는 이게 그러고 보니까 10대, 20대, 30대네요. 지금은 40대고 30대에는 정말 죽어라 돈 벌면서 일만 했습니다. 제가 학원 강의를 했는데 13시간을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월화수목금토 일을 강의를 하고 쉬는 날이 한 3년 동안은 쉬는 날이 없었어요. 뭐 1년에 한 열흘에서 20일? 네, 그 정도 빼고는 그냥 진짜 매일매일 일했습니다. 돈도 요때 좀 잘 벌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2010년에 창업했는데 한 2013년, 2014년까지는 이 생활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돈 많이 벌었던 게 지금 사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닌가. 금전적으로 많이 벌어놔서 도움된다. 이게 이것보다도 좀 성실함? 네, 이때 쌓아놨던 성실함들이 지금 그래도 좀 윤택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 저 애가 둘이잖아요. 아내가 혼자서 아들 둘을 키웠는데 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네, 와이프에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런 때들이 있었죠.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네,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45년을 살았네요.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으신 분들 제 나이 또래거나 저보다 이상이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다들 정말 열심히 대견하게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갑자기 이렇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요식업이 좀 해보고 싶어서 중국집을 했거든요. 작년에 한 9월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한 4월 말까지 했는데 그러면 90, 11, 12, 8개월 정도 했네요. 8개월 중국집 하면서 짬뽕을 매일 먹었거든요. 와, 몸무게가 10kg가 그냥 너무 쉽게 찌더라고요. 그것도 실컷 먹은 것도 아니고 자제하면서 먹었는데도 이제 밀가루가 확실히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건강 생각하시면 밀가루랑 설탕 같은 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이런 거는 꼭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떼, 뭐 이렇게 뭐 바닐라 라떼 이런 거, 네,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지금은 중국집 안 합니다. 그 중국집 접는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하는 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헬스장에 요즘 제가 좀 헬스장 다니는데 거울을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은 마라톤을 꾸준히 했거든요. 달리기를. 그러다가 요즘에는 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일이 있어서 마라톤 하는 시간마저도 좀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달리기 하려면 보통 총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달리기만 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 뭐 준비하는 시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던데 뭐 일단 내년까지는 마라톤을 좀 쉴 생각입니다. 제 생각엔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마라톤을 그래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살이 계속해서 띠룩띠룩 찌고 있더라고요. 현재 몸무게가 85kg인데 제가 달리기 하던 때 몸무게가 70kg거든요. 15kg가 쪘죠. 뭐 제가 이런 체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중년에 배 나온 아저씨가 있더라고요. 예, 좀 많이 놀랐어요. 아무튼 근데 살 빼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실 빼는 게 어렵진 않은데 살을 빼면 또 얼굴살이 빠집니다. 나이가 더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제 70kg라 그랬잖아요. 와이프가 이때마다 야, 너 너무 늙었어. 그만 뛰어. 맨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살도 찌고 좀 얼굴도 좀 팽팽해졌는데도 좀 많이 늙었더라고요. 뭐 나이가 이제 40대니까 예전에 40대면 완전 아저씨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40살이면 죽는 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그 나이가 제가 벌써 돼버렸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 노화는 더 빨라진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지금 현재 45세인데 앞으로 15년 있으면 60세고 또 뭐 한 15년 있으면 75세 요쯤 되면 점점 할아버지의 모습들이 더 나오게 되겠죠. 앞으로는 뭐 이건 좀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화 속도는 조금 뭐 늦출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숙명이니까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어리고 젊고 싱싱한 뭐 그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되게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데
아쉬운 건 좀 70대, 80대 이후의 삶이 길어졌다는 거. 요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우리가 막 쌩쌩하던 때, 20대, 30대, 뭐, 요럴 때 기간이, 요때가 길어지면 참 좋을 텐데, 아쉽게도, 네, 노년인 상태로 120살까지 살게 된다는 거, 요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나는 80대에 뭘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한 몇 년 동안 계속 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30살에 만으로 30세 때 창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좀 사업이 잘 됐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뭐 큰 돈 번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제가 한 달에 벌 수 있는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그 맥시멈을 이때 찍게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월천 뭐 이런 거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금액이었잖아요. 15년 전입니다. 15년 전. 지금이야 뭐 월천이 흔하지만 저는 20대 때부터 이미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래도 빠르게 좀 돈 잘 벌게 살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똑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하잖아요. 돈만 벌어서 계속 살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다른 거 해보려고 해도 뭐 봉사, 뭐 취미 활동, 뭐 여행, 뭐 이런 거 뭐 저도 다 합니다. 조금씩 뭐 소소하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돈 버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요. 봉사하면 뭐 그냥 뜻깊고 뭐 그런 건 있는데 돈 버는 거에 이게 진짜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돈 벌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쫄리죠, 일단. 이 쫄리는 느낌. 그리고 이게 될까 싶은 두려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재미고 어떻게 보면 뭐 만족감이고 뭐 그런 걸 수 있는데 망한 적 되게 많습니다. 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망한 적 되게 많아요. 사업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많이 물어봅니다. 제 자신에게 앞으로 많이 살면 한 80년 정도 더 살 것 같은데 한 125살 되겠네요. 요때까지도 뭐 못 살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에 80년을 더 산다고 치면 계속 지금하고 똑같이 사는 게 맞나? 그리고 그러면 80세 이후에 나는 뭐 하지? 이때에도 유튜브하고 강의하고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뭐 자발적 은퇴가 아니라 비자발적인 은퇴를 하겠죠. 그럼 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뭐 하고 살아야 될까? 예전에는 단순히 생각해서 그냥 뭐 나는 나이 들면 택시기사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80세 이후에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택시기사 하면 오히려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엔 좀 합니다. 인지 능력 떨어질 때 운전해서 사고 날 때가 좀 많으니까 80세 이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는 인지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택시기사도 오래 할 직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지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뭘 해야 오래오래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뭐 중국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젊었을 때는 안 해도 나중에 뭐 한 70, 80대면은 와이프랑 다시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집 좀 나름 재밌었거든요. 요즘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지 않으시나요? 은퇴한다면 뭐 하지?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 누구나 다 고민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80년을 산다고 치면 한 사람의 인생만큼의 길인데 내가 기존 거에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아예 좀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도전해보자. 요즘엔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중국집 한 것도 뭐 그런 맥락이죠.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일. 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따서 크레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내 나이가 60세인데 무슨 크레인을 해? 해볼 수 있는 거죠. 앞으로 뭐 60년을 더 산다고 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냥 무엇이 됐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니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목공을 배울 수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목공을 배워가지고 내가 집을 지어보겠다. 아니면 뭐 인테리어 사업을 하겠다.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계통의 일들이 수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D 업종이라서 뭐 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 미장 같은 거 요즘에 이런 장인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거든요. 남들이 또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지금 농촌에 살고 있는데 뭐 농사 같은 거를 지어볼 수도 있죠. 농사는 보니까 주변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한 80대 90대 분들도 계속해서 농사는 지으시더라고요. 뭐 저랑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땡기면 하나씩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아, 인생이 좀 풍요로워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완전히 내가 하던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걸 도전하면 두렵죠. 네, 한편으로는 설레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든 가슴을 떨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을 해보시는 건 어떨지. 저는 이미 뭐 도전한 지 꽤 됐고, 중국집 접고, 네, 바로 또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해갖고 안 되면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뭐 계속 뭐 하면 되겠죠. 처음부터 해야 되는 일, 바닥부터 해야 되는 일, 요런 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세종시 살았었는데, 세종시에 새 아파트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차들 막 주차돼 있으면은 세차, 출장 세차죠. 요런 것도 되게 많았거든요. 월 세차입니다. 그때는 한 4만 원 정도 받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4번에 4만 원인 거죠. 요새는 뭐 더 비싸겠죠? 요런 거 뭐 한 100대만 해도, 만약에 옛날엔 4만 원이었지만 지금 제 생각에 한 6, 7만 원은 할 것 같은데, 시세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한 100대만 해도 한 6, 700 정도 그래도 적지 않은 수익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요런 거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 뭐 내가 몸 움직일 수 있는 한은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거 도전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든 일, 이루기 어려운 일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어려운 일에 나름 도전을 하고 있는데, 빨리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과정이 길고 힘들수록 재밌지 않을까. 무엇이든 간에 이루기 어려울수록 저는 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턱걸이 10개, 아니면 뭐 바디 프로필, 뭐 이런 거는 뭐 도전하면 누구나 순식게 몇 달 안에 해내잖아요. 이러면 좀 현타가 빨리 옵니다. 이렇게 뭐 몇 달 안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내로 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는 뭐 저도 하긴 하는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고요. 뭐 적어도 한 2, 3년, 뭐 길면 10년, 뭐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야만 할 수 있는 일, 요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되기 전까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수용접 전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런 거 되려면 요즘에 조선업이 또 호황이니까 수요는 되게 많거든요. 하지만 공급이 되게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장인이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요걸 배워보는 거죠. 내 나이가 60인데 뭐 그런 생각 마시고 한 10년 정도 내 나이가 60이라도 배워보는 거죠. 배우는 동안도 좀 의미 있는 기간이 되니까 뭐 이런 것도 도전할 수 있겠죠. 도전해보고 아, 나는 진짜 아무리 해봐도 재능이 없다, 그러면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도전하면 돼요. 또 한 10년 걸리는 거. 도전하고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안 되면 또 도전하고, 또 잘 되면 계속하고, 그냥 그렇게 계속 도전하면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거울 보면서 아, 몸이 너무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저 이렇게 되게 신체 나이 20세였거든요. 20세. 네, 한 3년 만에 이렇게 갑자기 몸이 팍 늙어서 좀 우울했는데, 몸은 많이 늙었지만 인생은 늙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뭐가 됐든 짧은 거 말고 10년짜리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루는데 10년 말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한 10년 정도 걸리는 일, 요런 거를 한번 해보시면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학 칼럼은 여기까지였습니다.